새해 두 번째 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이 투심을 부추겼습니다. 아마존과 넷플릭스 등 기술주의 선전도 두드러져서 2거래 연속 랠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기대감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유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국제 유가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의 에너지 수요 우려와 과잉 공급 가능성 전망을 내놓은 후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목표 접근법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연간 물가 목표 2%를 물가 목표제가 아닌 일시적 물가 수준 목표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국제적인 거대 금융기구 수장에 올랐던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돌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기를 3년이나 남겨두고 선택한 갑작스러운 중도 하차여서 사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 전문가 베테랑 분들이 많이 머리를 맞대고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인터넷에 저희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검색하시면은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를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새해 기분이 좋습니다. 두 번째 주 같은 경우도 플러스권에서 시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다른 여타 기술주들이 많이 오르면서 오늘 나스닥이 1% 넘게 가장 좋은 흐름 가져갔고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나스닥 홀로 4%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고 오늘도 기술주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나스닥이 1.2%가량 올랐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도 좋았는데요. 0.4% 그리고 0.6%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잠시 후 시황센터에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특징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급등 종목은 있었습니다. 일단은 161%가량 오른 핵심 테라퓨틱스, 이것도 바이오주죠. 계속해서 저희가 바이오주 그리고 헬스케어주를 라이징 스타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게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급등 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160% 오른 종목은 헬스케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락셉트 홀딩스가 또 81%에 그리고 마지막 종목도 66%가량 오르면서 $232 6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한국 지수입니다. 오늘 지수가 오르면서 MSCI 한국 지수도 올랐는데요. 0.3%가량 오르면서 $58 83센트의 거래를 마쳤고 여기 삼성전자가 20%가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퍼스트러스트 코리아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TSE로 가보도록 할까요? FTSE 코리아 지수는 0.5%가량 여기도 플러스권이었네요. 상승폭은 조금 더 깊었고요. $20 4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도 17%가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황 상황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주식시장 앞서 확인해 보셨던 것처럼 이틀 연속 상승으로 거래 마감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악재는 시장에 깔려 있었지만 악재보다는 호재를 보려는 시장 분위기가 이런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감 지수 살펴보시고 세부적인 이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일제히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42%, S&P 500 지수도 0.67% 올랐고요. 나스닥이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힘이 좋았습니다. 주요 IT주의 강세, 특히 아마존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1.26%나 뛰었습니다. 장중 변동성은 그러나 계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를 기준으로 본다면 장중에 100포인트 하락하기도 했다가 250포인트 정도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고점 대비로는 살짝 밀려났지만 그러나 플러스권에서 98포인트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삼대 지수 오늘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시작에 가장 큰 호재로 인식이 된 것은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회담이 진행 중이고 여기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인데요. 미국 상무장관 쪽에서는 구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오늘 낙관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낙관을 키웠습니다. 중국 쪽 경제 자문단 쪽에서도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다는 점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장 초반에 나왔던 경제 지표 역시 이날장에서 시작에 큰 부담으로 되진 않았습니다. 지난주 기억하시죠? ISM 제조업 지수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겼는데요. 서비스업 지수 역시 예상치는 하회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단은 이 수치 자체가 괜찮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세부적인 항목에 신규 주문이 늘어났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 속에서도 호재에 집중하는 시장 분위기 속에 이틀 연속 미국 3대 지수는 상승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어땠을까요? 비슷한 재료 속에서 움직임 나왔지만 호재보다는 악재에 시장의 관심은 모아졌습니다. 미국의 셧다운 장기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부적으로는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모습인데요. BBC 보도에 따르면 이 표결은 15일 진행될 것이라고 하죠. 그간 어떠한 잡음이 있는지 이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 안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독일의 지표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유럽 내에서의 경제 대국 독일이 흔들리면 유로존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표 상당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11월 제조업 수주가 나왔는데 1%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0.4% 감소를 예상했는데 이보다 더 큰 폭의 감소세가 나온 거죠.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아래쪽으로 쏠렸고요. 영국 0.39% 그리고 범유럽 지수 역시 0.27%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에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일본 증시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2만 선 위에서 거래 마감 짓는 모습이었고요. 중화권 증시 역시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에서 움직임 나왔습니다.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 소식이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이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하면서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분석 내리고 있는데요. 이날장에서 내부적인 이슈가 방어 체계를 해줬습니다. 여기에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았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0.72% 플러스, 특히 그리고 대만 가권 지수가 2.21%나 올랐는데요. IT주의 강세가 시장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9,500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대만 가권 지수 거래 마감이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가보도록 하죠. 신흥국 주식시장 역시 조용하지만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인도 증시가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0.43% 올랐는데요. 특히 IT주와 함께 부동산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증시 역시 플러스권의 흐름 마감이 됐네요. 또 다른 신흥시장인 남미로 가보도록 하죠. 남미와 같은 경우는 혼조세인 가운데 아르헨티나 주식시장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2% 플러스 흐름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 이어서 흐름 보도록 할까요? 환율과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의 특징적인 부분이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고 특히 유로화의 강한 흐름이 포착됐다. 여기에 있는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보시면 0.45% 내리막길 거리면서 2개월내 최저치 부근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유가 이어서 보도록 하죠. 주요 선유국 쪽에서의 감산 시그널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오름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50달러 부근까지 장중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골드만삭스 쪽에서 가격 전망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 오후장에 나오면서 고점 대비로는 살짝 밀리면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1.2% 플러스로 거래가 WTI 마감이 됐네요. 자, 그리고 금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용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금 가격 오늘 새벽에도 소폭의 오름세 포착이 됐습니다. 0.3% 올랐고요. 은은 소폭의 조정받으면서 오늘 새벽 거래를 마감 지었네요. 자, 이틀 연속 기분 좋은 상승으로 미국 주식시장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큰 그림에서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셨고 그렇다면 세부적으로는 종목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김희욱 소장과 함께 해보시죠. 미국 증시가 전일 급등에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하방 포지션이 그동안 과도했다는 얘기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매년 1월만 되면은 한 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미리 상승하는 1월 효과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월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하이아트 호텔 체인이죠. 참 이 하이아트를 얘기하면 뭐 수식어가 한두 가지로는 부족합니다. 국내 풀사이드 바베큐의 원조. 그다음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 호텔 트리 중에서 최고봉. 또 그다음에 미국이나 해외 인사들이 한국에 오면 항상 고정으로 묵는 곳이 또 이 하얏트 호텔이죠. 이 이유는 남산 이 안쪽에 숨어 있어가지고 북한이나 중국 쪽으로부터의 어떤 리스크가 적대요.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미사일 공격을 남산이 막아준다는 아주 지정학적 요새라고 하네요. 그 하얏트 호텔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그리고 목표 주가는 83달러에서 75달러로 조금 내려잡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이 좋았다 보니까 0.6% 상승을 했는데요. 어떤 연유에서냐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리서치에서는 최근에 이제 하얏트 호텔 체인이 투로드 호스피탈리티라는 어떤 우리로 치면 약간 아난티 같은 회사를 합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얏트 호텔 하면 약간 아파트 느낌, 객실 다 똑같고 이제 뭐 사이즈만 조금 다를 뿐인데 이 투로드 호스피탈리티는 섬 같은데 하나를 아예 한 켠을 통으로 사가지고 계단식으로 객실도 다 다르게 만들고 완전히 하얏트가 아파트면 요 투로드 호스피탈리티는 빌라나 별장의 느낌인데 이런 건데. 이제 요즘에 SNS를 발달하면서 하얏트에 간 거 브랜드까지는 럭셔리라 좋다 그런데 뭐 객실이나 이런 거 찍으면 너무 좀 획일적이니까 이렇게 좀 맞춤형 리조트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해서 하얏트에서 여기다가 돈을 4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380억 원이나 들였는데 그렇게 돈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시너지가 뜨뜻미지근할 것 같다. 좀 이런 느낌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했고요. 뭐 어쨌든 하얏트의 브랜드로 우리나라 매칭 종목을 꼽으면 원래 호텔 신라인데 그거보다는 저는 아난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럭셔리 콘도미니엄, 럭셔리 리조트 이거 다 좋은데 그러려면 솔직히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너무 해외여행이 좀 대중화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 돈 쓸 정도면은 뭐 괌이나 사이판이나 동남아 가지 약간 요런 게. 그다음에 또 지금 북한 투자 계획 발표하면서 짐 로저스를 사회이사로 앉혔는데 과연 북한의 리조트 사업이 이제 어떤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느냐 조금 어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오토 원비어 뭐 배상 판결도 대량으로 나오고 뭐 외신을 탄 상태라다 보니까 저는 아난티를 매칭 종목으로 놓고 싶어요. 어쨌든 하얏트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을 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넷플릭스. 우리나라에서는 애증의 종목이죠. 집에서 TV를 많이 좋아하고 미디어를 친하게 접하는 분들은 야, 요 넷플릭스 하나만 있으면 주말에 이틀 동안 집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칩거할 수도 있다. 좋아하는 반면 해외 주식을 지난해 연초에 팽에 투자했던 분들 다 지금 마이너스 20%, 30% 막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바클레이즈에서는 자 이제는 저가 매수에 나서도 된다. 비중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목표 주가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조금 낮춰 잡았고요. 국내에서는 SK텔레콤과 아프리카 TV가 있겠는데 사실은 SK 브로드밴드의 모 회사로 SK텔레콤을 꼽아놨습니다만 솔직히 넷플릭스의 열풍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국내 매칭 종목은 약간 소외당할 수도 있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종목 보시죠. 스카이웍스 되겠습니다. 요 스카이웍스는 이제 국내 애플 벤더들, 그 부품 제조사들 얘기할 때 가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개념에서 이제 매칭 종목은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을 썼는데 스카이웍스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고 특히 이제 고성능 아날로그 칩을 활용해가지고 우주항공, 그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웨어러블, 커넥티드 홈, 미디어에다가 의료까지도 범용으로 쓰일 수 있는 아날로그 반도체 제조 기업입니다. 게다가 의료기기도 있잖아요. 무슨 목발 무슨 물리치료실에 있는 뭐 핫팩 뭐 그런 의료기기가 아니라 진짜 수지 미세 접합술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고밀도 현미경이나 그런 고도의 그 의료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스카이웍스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 비중 유지는 하되 목표 주가는 조금 짧게 잡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 소식에도 스카이웍스의 오늘 주가는 1.35% 상승을 했고요. 64달러 49센트 기록하면서 목표 주가까지는 아직 좀 여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급등한 날 우리 시장에도 같이 좀 동조화가 일어나길 바라면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함께 살펴보셨습니다.